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걸 했는데 그 뒤에 연락입니다. 원장님 이걸 받았대요. 거제시 장평동에 이 친구가 또 받았어요. 장평동에 포레나 거제 장평 아파트.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서 잘 지은 걸로, 잘 지은데 외국인 상대로, 그죠? 월세를 한 달에 뭐 300만원씩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뗀뗀해 받는 그 아파트 갔는데 요거를 받았다. 자, 봅니다. 23에 2679. 23에 2679. 자, 23에 2679. 자, 이거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자, 장평동에 거제에 67% 받았대요. 67%. 요거를 받았는데, 자, 봅니다. 잠깐만요. 자, 요거를 받았는데, 전용이 25평 괜찮죠? 괜찮고 이게 본게 층수는 꼭대층이네. 꼭대기층보다 한칸 24층이 제일 비쌉니다. 분양가를 보면은. 그래서 아파트는 25층이다 그러면은 몇 층 비싸요? 24층. 20층이 뭐 19층. 이 제일 비싸요. 분양가도 비쌉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가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상대로 비싸게 임대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 조선소 기술자들이 외국 사람 많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말도 안 통하니까 화장지부터 텔레비부터 인터넷 100%다 깔아놨고 몸만 들어오면 하시고. 그러니까 지가 선호하니까 회사에서도 막 월세가 300만원씩 돌아켜도 막 계약해보더라고. 옛날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여기 센 데입니다. 이게가 여기 좀 센 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하여튼 뭐 그리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낙찰을 받고 5월 13일 언제입니까? 언제 받았노? 낙찰을 받고 났는데, 자, 본께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삽니까? 2023년 8월 달에 3억 강제 경매가 들어가고,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정시가, 자, 선순위다, 후순위다. 말 소유중 등기 일자보다 이게 늦다, 빠르다죠.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시가 이제 빠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사람이 안 살더래요. 안 살고 아마 비능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은 되는데, 그래 시세는 얼마나 있기 때문에 한 2억 7천을 팔 수 있대요. 2억 7천을 한 5천 정도 더 풀 수 있는 막 그런 물건이에요. 이게. 자, 근데 문자가 뭐 한다? 이게 왔어요. 이게 뭐 한다 그러면은, 자,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서, 자, 이상 문자 이게 온 겁니다.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해당 물건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김땡땡이 권리관계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라 잘 모르고 계실 정보를 알려드리며 향후 계획 궁금하게 돼서 일하던데. 이거 받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유치권이 뭐 행사하고 있다고 일된 겁니다. 그게 아직 초보니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문자도 오고, 원장님 어쩌면 됩니까? 이게 날로 간대.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럼 유치권에 넣었죠,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대요. 그럼 이 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자, 여기 있죠? 점유하는 사람. 정시가 나는 3억을 못 받아서 내가 점유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또 말이 좀 돼요, 말은. 근데 지금 문자 온 사람 누굽니까? 김씨가 왔어요, 김씨가. 김씨가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틀려. 그래서 일단 내가 봤죠. 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요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첫째로 저는 요걸 보도요. 해남 들어와서 딱 넘겨보니까 집행관이 이게 해남 들어와서에 집행관이 두 분을 갔는데 누가 산다고 지금 이게 임차인 별지점 아까 있죠. 미스터 정이 전입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점유자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죠? 주민등록단계에 정시가 전입되어 있고. 그래서 조사서에 임대를 포기를 해서나 방문 시 만나지 못해서 실제 임대장기를 알 수 없다. 하여튼 전입자가 하나 있다만 있는데 유치권이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김 씨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없죠. 일단은 저쪽에 불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법원 바로가기. 제가 여기 눌렀어요. 법원 바로가기.
두 번째 눌러가지고 해당 사건 경매를 갔습니다. 제일 밑에 가보면은 여기 당사자예요. 당사자 4개. 유치권자가 지금 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요 유치권자 뭐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그래 나옵니다. 유치권자 김 뭐 땡땡씨가 나오면은 아 옛날에 신고했네 서류가 되는데 지금 없죠. 지금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채권자 소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인자가 정 땡땡이 전입된 사람 그 다음에 교부권자 뭐 세무서인가 모르겠는데 자 교부권자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순위 잘 배우세요. 선순위 전입자 중에서 배당 요구했을 때 배당 요구를 했다. 전세가 1억 있는데 1억 달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만 요거 교부권자를 찾고 국세 법정지를 찾고 머리가 아프지 선순위 전입자만 했다. 이거는 세무서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선순위 전입자가 전세 보증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국세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국세 법정기를 찾고 하는 것은 언제 경우냐? 토지나 사 받을 때가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필요 없죠. 자 후순위만 있다. 필요 없어요. 선순위만 있다. 필요 없어요. 선순위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더라. 그때 필요한 겁니다. 국세 법정기일이고 소액보증금이고 이건 적격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 그때 혹시 국세가 빨라갖고 시를 다 주서 갑니다. 그럼 세입자가 1억을 내놨는데 하도 뭐하다. 그럼 내가 또 낙찰 금액에 플러스 1억을 쉬게 되니까 이제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 세입자가 그때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없어요. 그럼 혹시 또 문건 송달에 가서 문건 송달에게 가서 보니까 요 유치권자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보니까 내 보기에는 없어. 요 유치권자가 뭐 짜고 쓰는 교부권자가 나오지 유치권자에 없어요. 그럼 유치권은 지금 없는 거라 객관적으로 아시겠어요? 없는 거고 그래서 누가 이제 아마 이제 이럴 수는 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뭐랄까 사기꾼 같아 사기꾼. 그래갖고 돈 뜯고 그러니까 3억인데 나한테 한 3천만 원만 주면은 내가 아마 없는 걸 할게. 각서라서 조금 써줬구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만 무시해버려. 무시하고 한 보세요. 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유치권은 뭐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혹시 싶어서 이제 여기 열람 내게 보니까요. 채무자 소유자가 주식에 상관하는데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 요것하고 집행관의 해놔서 요거를 법원에 가서 경매 기록 열람을 해서 복사를 해봐라. 여기 또 사진에 뭐가 붙었는지 한번 보거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또 법원에 가니까 또 뭐랄까 법원에 또 뭐 낙찰자라고요. 잔금 넣어야 뭐 볼 수 있지 뭐 기록 허술하고 싶어 내가 또 붙여놨어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자 처리 지침에 보면은 대법원 예규 53조에 보면은 경매 기록의 열람 복사는 자 여기 1항 2호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몇 조야? 53조야. 대법원 예규 53조 할 수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보면 또 이상한 또 계장들은 뭐 잔금을 넣어야 뭐 열람이 되지 자꾸 허술한다고.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또 원장님이 이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해오라 하니까 이 또 열람 신청서가 어디 있느냐? 방법은 우리 학원에 가면요. 학원에 가면은 서식에 이거 내가 붙여놨더라고. 재판기록 열람 보고서 신청서. 이거를 다운받든지 안 그러면 뒤에 양식 있죠. 이거 재판기록 열람 보고서 신청서에 내 이름 쓰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사건 번호 쓰고 부동산 임의 경매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재판부는 경매 5개입니다. 이래갖고 이제 내면은 500원짜리 수입인지 붙여놓게 500원짜리 그럼 붙이면 돼요. 붙여가지고 이제 계장한테 딱 갖다 주면은 계장님이 이만한 기록부를 줍니다. 그럼 거기에 아까 원장님이 복사하기 뭐지 아까 전에 2개 8월 15일 날 그죠? 강제집행 정지 신청사고 8월 22일에 집행관이 만드는 현황조사 보고서 현황조사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때 점유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사진도 다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오라 했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주고 복사를 해오면 됩니다. 해오면 되고 보통 뭐 장당 50원 달라고 했습니다. 50원 주고 복사를 해오시면 돼요. 건당은 이제 신청할 때는 500원 줘야 되고 수입인지로 그 다음에 복사를 해올 때는 장당 50원 복사비를 내야 된다. 그럼 내면 되는 거죠. 10장 하면 500원 주면 되는 겁니다. 수입인지로. 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본견에 뭐 설명을 했더니 답이 왔어요. 수강생이.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되므로 유치권 성립이 어렵겠군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렵다고 제가, 그것도 제가 이제 판단하더라고. 공부를 해야 했더니. 자, 그 다음 또 문자 왔는데, 원장님, 유치권 주한 사람과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고, 유치권 금액이 3억인 것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 유치권자로 매우 의심이 됩니다. 현황 자세에 근거해서 유치권 성립도 어렵고로 판단돼서 원장님께 조언한 대로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뭐 유치권 금액이 3억인 것만 알려줄 수 있다. 여기 하나. 근데 그랬거든요. 유치권 금액은 뭐 도급 계약서에 있을 거고, 세금에 단서에 있을 거고, 옛날 공사한 놈한테 돈 내놔라고 내용명 보낸 게 있을 거고, 그런 걸 좀 보자. 카톡 보내봐라. 이래 했는데 아무것도 알 수는 없다. 금액만 3억인 줄 알아.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돼서 원장님 좋은 대로 진행했다네. 복사하고 이제 하겠다 말입니다. 했는데 내가 써놨어요. 또다시 전화가 또 오면은 뭐라 한다고요?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의 경매방해죄로 고소하겠다. 그럼 경매방해죄가 형성되느냐? 형법 보니까요. 형법의 315조 원견의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찬다. 그리고 이게 판사 마음이에요. 오해 마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사기꾼 같아. 사기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친구하고 또 다마스 만났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간만에 만났다. 그럼 유치권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모르면 걔가 막 들면 되거든. 내가 가면 이제 지가 당연히 떨겠지. 같이 옆에 서가 있으면은. 서가 있던 옆에 카페 다 앉아먹고 앉아있으면, 야, 이 내가 찬석인데, 니 공부 좀 해라. 유치권. 이러면 지가 놀라겠지만은, 지 일대로 붙어야 되니까 공부 좀 해와야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유치권이 뭡니까? 유치권이. 뭐예요, 유치권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카센터에 외차를 수리해주고 500만 원 받겠어요. 그게 유치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돈을 돌아 차 받아왔어요. 그러면 카센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돈 내놔 500만 원. 그죠? 그래야죠. 공사도 마찬가지. 내가 공사 설비를 해주는데 1억을 해주는데 네가 1억 안 주면 나 못 나가. 요거 내가 점유를 할 거야. 이겁니다. 점유를 꼭 해야 돼. 자, 그 다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 조건이 뭐냐? 타인 소유 물건이야 돼. 타인 소유 부동산. 이게 돼. 내 거 가지고 내가 유치권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물건인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해요. 적법한 점유권. 여기서 다 깨져. 걔들이. 거의 90% 여기서 깨져요. 90%. 뭐냐, 그러면은,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 예로 세콤에 맡겼다. 이거 가능합니다. 세콤 알죠? 캡스 이런데 공장 같은 뭐 캡스, 세콤 이런 맡겨도 된다. 그게 가능한데 일단 점유를 해야 돼. 그래 하든지 지 종업원을 공장에 있어라 하든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고 이제 리모델링 했다. 5천만 원. 그것도 제가 점유 안 하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점유를 해야 뭐 이제 조금 이제 그것으로 출발이 되는데 점유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점유가 제일 여기서 이게 제일 90%. 여기 다 깨져, 걔들이.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변제기. 이게 이제 짓다고 하는 거. 변제기 도래하는 것은 공사하다가 중간쯤 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유치권 승인 안 돼요. 100% 공사 완료돼야 돼. 이게 변제기가 도래 말이고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뭐 내가 공사 대금 못 받아도 유치권을 배제하겠다. 이건 주로 은행에서 받는 거죠. 은행에서 뭐 건설 자금 막 기성고대로 막 10불이 막 나갑니다. 그때 이제 이를 받아놔요. 유치권 배제 특약을 안 하겠다.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이런 특약이 없앤다. 배제한다. 그런 거. 이런 걸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과 개념관계. 이게 뭐냐 하면은 서울에 공사하고 저 부산의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하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서울에 있는 건물거래. 건물해서 네가 유치권 신고하는 거지. 저 회사 해갖고 뭐 같은 회사 해갖고 저 창원 부산에 공사하는데 와갖고 막 유치권하고 붙이는 건 아닌데 이해가시죠? 개념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보면은 권리금은 안 됩니다. 권리금 유치권이라 할 수 없어요. 권리금, 전세보증금 이런 건 유치권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이건 다음 유치권 때 상식 설명하겠는데 주식회사와 신축공사 수급인이 을의 주식회사와 이제
약정에 따라서 공사 인정에 시멘트, 모래, 건축 자재를 공급했다. 유치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 따라 무슨 말이고 갑이 내가 건물 신축 수급인인 을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건사 현장에 시멘트,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 자재 대금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이고 건물 자체에 대해서 생긴 책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병원을 지었어. 병원을 지었는데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그럼 수급인은 주로 전기, 그 다음에 시멘트 한 20개 업체에 하청을 놨습니다. 하청을 놨어요. 그럼 뭐 원래 도급인하고 수급인 요거는 유치권이 맞는데 수급인이 하청업체 20군데 시멘트 내라, 너가 뭐 문짝이 갖다 열라, 뭐 이래 된 거죠. 20명. 이 관계가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한다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 자, 유치권의 소멸사유. 소멸사유는 뭐냐?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328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은 요거를 강조해야 돼. 니 점유 나오지 않느냐, 그게. 지금 보기에는 전입자 한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고 니는 또 다른 사람 아이가. 니 점유한 거 한번 보자. 어디 있노? 점유를 어디 했노, 니가? 집행관에 해당 나왔어도 니가 점유해놓고 사실도 없는데 점유할 수 없다. 유치권 성립 안 한다. 니 알아봐라. 변호사 물어보고 알아봐라. 그러고 해당 조사서를 머리바닥 팍 때려줘야 돼. 무슨 말이죠? 자, 이거 들어와서 변호사 물어봐라. 가서 그 경매 전문 변호사 물어봐라. 유치권 성립하는가. 해당 조사서를 어디다가요? 이마다 그냥.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인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 친구가, 진해에 신탁 공매로 누가 살고 있는데 낙찰을 마지막에 7차에 받아갖고 1억 얼마고 1억 4,200에 받아갖고 원래 소유자는 2억 4천에 산 거를 1억 4천 받아갖고 1억 7,200에 팔았다. 팔았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 냈다 안 냈다 지금? 냈다. 내가지고 돈을 했으니까 세금은 보통 예로 3천 남으면은 원래 세금이 얼마죠? 3,250 남았다. 그러면 250 띄고 3천만 원 곱하기 77% 2,310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한 300만 내는 거 보겠다. 알겠죠? 그럼 뭐 2천만 원 버렸죠. 그거만 해도 세금을 작게 냈으니까. 그래 하고 2탄으로 들어간 이게 또 그제에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그제에 또 낙찰을 받고 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이상한 사람이 뭐라고요? 유치권 사무했다고 문자 왔어요. 그래갖고 금액이 이제 얼마냐고 전화가 왔다 하다 보면 사무에다 이렇게 지가 이제 뭐 포기할까 된 겁니다. 아이고 막 10% 내고 포기빼 되었다. 사무고 우진해노. 사무에 이제 맞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저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와이프가. 싫어하죠. 그게 포기하겠다 전화 오면 나한테.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유치권 공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거 자료를 준 겁니다. 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설명 듣고 이 자료를 보니까 유치권을 승인한다. 내가 걔 만나도 이걸 가지고 한 방 붙을 수 있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아야지. 모르면은 아차 뭐 3천만 뛰다게 친구한테 내가 보기에는 3천만 정도 뛰게. 이해가죠? 네.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경매와 공매는 내 인생을 바꾼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58분이니까 08분에 만나겠습니다. 09분에.